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이고 무한 경쟁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장사하다 보면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생각이 좀 더 편협해지고 나만 생각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 주변에는 아무래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좀 대화할 기회가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신기하게도 이분은 장사를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왠지 장사를 잘 못하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제 그 생각들이 좀 어느 정도 맞아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 회사원분들이 어떤 팀원이나 회사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일을 잘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하지? 어떤 이런 느낌이 오시죠? 마치 그런 느낌처럼 저도 받는 거예요. 물론 제 느낌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그 느낌을 받는 거 토대로 장사를 잘 하시는 사람들과 못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장사를 잘하는 사장님의 특징 첫 번째, 뭐든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몰라요. 잘 장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장사를 하려는데 마케팅이 중요하다 하는데 마케팅이 어떤지 잘 몰라. 나는 나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 그 사실을 공부하려고 했을 때 저항감이 상당히 커요. 왜냐면 모르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뭐가 맞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보통 시작하는 게 저항감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저 역시도 어떤 거를 배울 때는 저항감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좀 어렵고 하기 싫죠. 근데 그것을 이겨내려고 한 발자국 나아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데 일단 요거까지만 좀 해볼까? 오늘은 요 단계까지만 좀 공부를 해볼까? 이거는 좀 물어봐 볼까? 좀 하기 싫은데 이것까지는 좀 배워보자. 그러니까 모르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한 발자국 좀 나아가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뭐든지 배우려고 하고. 그런 성향의 사장님들은 대부분 다 잘 됐어요. 모르는 부분을 채우다 보니까 단점들을 채우고 뭔가 그게 다 장점화 되면서 되게 가진 무기들이 다채로운 사장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부족한 게 많은데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 배울 때마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솔직히 하기 싫은 게 진짜 크거든요. 근데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 꺾개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꺾개물고 그냥 하자 하면서 하는 편입니다. 저 역시도 하기 싫지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잘 되신 사장님들의 대부분은 진짜 하기 싫지만 꾸역꾸역 하는 거, 이 능력 하나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단적으로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제가 한 3년 전에 인스타를 깔아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로 광고를 하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그냥 어렴풋이 듣고, 제가 인스타는 할 줄 몰랐지만 그 당시에 광고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스타를 잘 모르지만 어떻게 광고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스타를 활용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처럼 뭔가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조금이라도 익혀나가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장사는 치열한 경쟁이다. 이 사실이 뼛속까지 박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사라는 게 사업의 영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한 경쟁이거든요. 소비자들은 더 나은 걸 선택하고, 공급자인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은 그거를 경쟁하고, 보통 이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이고 무한 경쟁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장사하다 보면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내 공간과 내 장사하는 그 장소에 머무르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생각이 좀 더 편협해지고 나만 생각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좀 넓게 봐서 그런지 장사는 되게 많은 사람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항상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위기감을 갖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경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나아질지를 고민하세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그냥 몇 가지만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맛이겠죠.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식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맛이나 서비스, 대표적으로 친절한지, 깨끗해야겠죠. 청결. 더럽고 벌레 나오는 매장이 있으면은 가기 싫잖아요. 청결도 되게 중요하고, 사소한 것도 얘기해 볼게요. 음향을 신경 쓰는지, BGM이라고 하죠. 아니면 인테리어나 분위기를 신경 쓰는지, 대표적으로 조그맣게 좀 더 들어가면은 뭐 소품 같은를 넣었는지. 장사를 잘하는 집은 되게 시즌별로 소품을 다르게 해요. 예를 들어 12월 같은 경우에는 연말 느낌 나려고 트리 느낌으로 가던가,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가던가, 가을에는 좀 더 뭐 가을가을한 느낌을 가고, 뭐 봄에는 좀 더 뭐랄까 좀 화사한 느낌으로 가던가, 뭔가 소품을 조금 변화시키면서 그걸 다르게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가게들, 다른 매장들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이 모든 요소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신 분들이 잘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그냥 다 잘해야지, 다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절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막연하거든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서비스를 어떻게 계산하는데, 친절은 어떻게 얼마나 더 친절해야 되는데, 이런 수준의 어떤 점값이 없으면은 뭐랄까 좀 답답해요. 그러면 행동으로 안 옮겨지거든요. 사장인 내가 행동을 안 하면은 직원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딱 10%씩만 경쟁 업체보다 잘하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맛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경쟁 업체보다 한 10%만 마시면 돼. 먹고 와 기가 막히다, 와 씨 대박 너무 맛있어,
이 정도를 추구하면은 끝이 없어요. 남들보다 한 10%만 맛있게. 저 집보단 내가 그래도 한 10%는 맛있잖아. 그리고 친절한 것도 저 집보다는 내가 친절한 게 조금 더 프로 정도는 친절하잖아. 서비스도 우리가 좀 더 서비스 드리는 거나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경쟁 업체보다는 10%는 더 내가 노력하잖아. 이런 느낌으로 음양, 청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저기보다는 10% 정도만 조금 더 내가 나아지자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이 정도 기준점을 잡아야지만 행동으로 그나마 옮겨져요. 보통 목표가 높으면은 몸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낮게 잡고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씩 테스트해보면서 조금 나아지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이런 경쟁심과 위기감을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통 장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장사를 잘하는 사장님의 세 번째 특징. 말하기 전에 이게 제가 말하면서 약간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런 장사 잘하는 사장님의 특징을 말한다고 해서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제가 바라본 표본들 중에서 이런 특징을 가지신 사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장사를 잘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나는 뭐 1번의 특징이 없는데 나는 2번의 특징이 없는데 장사 잘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부족함을 뭔가 채우는 느낌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얘기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시스템이나 주변 환경을 계속 개선시키는 사장님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요식업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주방 동선을 좀 더 최적화하는 거, 손님들한테 나갈 서비스를 좀 더 개선시키는 거,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식으로 음식을 나가고 어떻게 플레이팅 해야지 좀 더 이쁠지 그거를 변경하는 거, 지금보다 변경해서 나아지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들, 이거는 직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직원한테 바라면 안 돼요. 자, 그런 것들은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고 직접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나 환경을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장님들이 보통 장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거의 근간은 뭐냐면은 뭐 직원을 위한 마음도 있고 손님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와 뭐 음식을 제공하려는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사장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최근에 제 지인분, 그분도 뭐 사업을 하시는 지인인데 장사를 하고, 그 지인분이 했던 말 중에 좀 인상적인 말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책임지는 사람만 판단하면 된다, 나머지는 판단에 따라가면 된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책임지는 사람, 즉 사장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을 책임지지 않는 직원한테 맡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판단까지도 직원한테 시키려는 사장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근데 그러지 마시고 사장님이 직접 판단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솔선수범을 직접 보이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과 환경을 개선한다고 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을 구축할 거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게 내 역할이야 하면서 사장병이나 회장병 걸린 사람들 얘기를 했거든요, 이전 영상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뒤에 뒷짐지고 나는 개선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개입해서 직접 개선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장사를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장사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의 특징을 추려봤고,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는 잘 되시는 사장님들의 특징 3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많은데 제가 사실 그냥 떠오른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외에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기에는 좀 영상으로서 좀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특징만 가져왔습니다. 저 역시 도 근데 이 3가지를 다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부족한 게 나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한데? 나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한 편인데 라고 인지만 하시더라도 저는 반쯤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힘든 시기에 자영업자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